저번에 한번 제가 참고 자료로 낼 것을 그냥 증거로 낸 적이 있어요. 근데 판사님이 검사님한테 동의하실 거냐고 그러면서 별거 아니니까 그냥 동의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국선이라뇨? 그러면 국선이 아니면 내가 정신 나갔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 변호하게? 그럴 리 없거든요. 아이고, 뭐가 그럴 일이 없어요. 제가 국선 변호하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30만 원 받아, 30만 원. 그럴 리 없으면은 돈 많이 주고 좋은 변호사 선임하세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은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해 놓으셔가지고 약간 인식도 안 좋은 게 사실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30만 원 받고 하신다고 하잖아요. 4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저도 국선 변호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 피고인 중에서도 그 군사법원 국선 변호인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국선 변호인이라고 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사람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변호사에 따라서 이제 이제 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정말 형식적으로 가서 그 피고인 이야기를 그날 듣고서는 그냥 얘기해주는 정도로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한 건 사선과 국선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론 뭐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국선 변호인이 있는 거는 저희도 그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사선 금액이랑 그 국선 그 선임료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도 하고 저희도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누구한테 쓰는가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5번 볼 거 뭐 한두 번 보고 이렇게 할 수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인도 했었거든요. 형사 피해자 국선 변호인 제도가 지금 많이 이제 예전부터 그러니까 좀 점차 발전을 해서 일반 이런 밖에 있는 사선 변호인한테도 그런 국선 변호인을 할 수 있는 신청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피해자가 아닌 경우도 너무 많았고 또 정말 피해자인 분을 제가 정말 피해자 대리를 하려고 하려면 너무 이게 시간과 뭐 많은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정말 안타까운 피해자분한테는 이 사건은 저나 국선 변호인이 할 게 아니라 사선 변호인을 찾아가셔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 피해자 국선 대리인 제도에 그만둔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은 변호인도 이 변호사도 이 금액을 받고 일하기에는 조금 최선을 다하기는 정말 어려운 실정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갈등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을 맡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정말 이 사건을 최대로 열심히 해줄 수 있는 변호사님을 좀 찾아가셔라. 그렇게 해서 그분은 이제 사임을 하고 그 이후에 저도 이제 다 이 피해자 국선 대리인 제도를 그냥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뭐 변호사님마다 다 추구하시는 방향과 하시는 게 다 다르겠지만 뭐 분명 사선이랑 다른 점은 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맡은 사건에 대해서 의견서 제출 다 하고 증인신문 할 거 있으면 부인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인신문도 하고 하는데 이분은 조금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꼭 그런 국선 변호사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벌을 받을 목적으로 자수한 점을 특별 양형인자로 참작한다. 자수. 그래, 자수. 맞네. 요새 이제 자수를 이 변호사가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제 특별 양형 인자로 뭐 참작해서 뭐 형의 결정을 이제 내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조금 비현실적인 게 저희가 감경 사유 중에 자수가 가장 대표적인 형의 감경 사유예요. 그리고 대부분 자수인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이라고 해가지고 자수가 있으면은 무조건 감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법 조항이 많은 법률에 있거든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1차적으로 자수를 했는지 여부를 가장 먼저 따져요. 특히나 이제 인정을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무조건 양형을 주장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양형의 첫 번째 사유가 보통 자수를 한 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똑똑한 우영우 변호사님이 자수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는 일단은 이게 극을 위해서 설정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한 가지 뭐 궁금하신 점이 아까 뭐였죠? 그 주장하지 않아도 판사가 임의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할 수 있고 다만 주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굳이 하지 않는다는 거 할 수는 있으나 왜냐면 너무 사건도 많고 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주장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판사님이 굳이 찾아가지고 하시는 경우는 드물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간혹가다 진짜 좀 이러이러한 점을 참작해가지고 뭐 형을 좀 감면해 준다던가 감경해 준다던가 하는 경우는 가끔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이렇게 자수를 저희는 자수가 안 돼도 자수라고 주장해요. 진짜 심지어. 그러니까 자수가 아니에요. 이미 그래서 자수에 대한 판례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왜냐면 이런 걸 상정해보세요. 수사기관에서 이미 인지를 했어요, 내가. 인지를 했는데 아직 소환을 안 한 거야. 근데 나는 알아. 어떻게 하다가 알게 됐어요. 수사기관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아직 소환만 안 한 상태에서 가서 내가 자수를 해. 그럼 이건 자수일까요?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저희는 자수라고 주장을 하죠. 왜냐면 아직 안 불렀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런 점도 있고 변호인은 대부분 자수를 가장 먼저 주장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극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증거물로 제출합니다. 사전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입니다. 검찰 측은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 채택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검사 측 동의하실 거냐고. 네, 안 한다고. 안 한다고 하면은 참고 자료로 내죠. 안 한다고 해도. 그럼 증거랑 참고 자료랑은 그 영향이 좀 달라요? 사실은 증거랑 참고 자료랑 이제 원래 달라야 되는 게 맞는데요. 어쨌든 법원에 현출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법관의 심증을 좌우하는 데는 저는 별로 큰 영향이 없다고는 봐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증거가 아닌 거 참고 자료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참고를 하는 거라서 꼭 그거를 판결문에 뭐 증거로 쓰지는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그 증거를 배제하고서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내는 거는 참고로 하라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판사님이 작정하고 나는 저거를 내지 않겠다, 안 보겠다 이렇게 뭐 하시면 안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변호인 측에서도 증거를 내잖아요. 그럼 그거를 증거로 낼지 참고 자료로 낼지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뭐 대부분 뭐 참고 자료로 내도 보시니까. 왜냐면 이제 증거로 내면 검사가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번에 한번 제가 참고 자료로 낼 것을 그냥 증거로 낸 적이 있어요. 근데 판사님이 검사님한테 동의하실 거냐고 그러면서 별거 아니니까 그냥 동의하시죠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님도 그냥 네 이렇게 하시고 이제 왜냐면 진짜 이게 뭐 참고로 원래는 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낼 수는 있다 동의도 할 수 있다 다만 안 하면 참고 자료로 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증인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검사 허락 있으면은 그런 게 아니라 증인 신청을 해요. 검사든 변호사든
이제 증인으로 이 사건에서 필요한 사람들, 증거를 동의를 안 하면은 그 증거를 현출한 사람을 증인으로 보통은 내세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동의, 부동의가 있고 뭐 이런 게 증거, 뭐 체부가 이렇게 있다 이런 거 말씀드리면 어려우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증거를 그냥 이제 서면으로 쓴 거나 이런데 뭐 A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 A라는 사람이 들어있는 그 증거를 부동의를 했어요. 안 하겠다 나는. 그러면 그 A라는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증인 신청을 하고 그럼 재판부에서 그거를 만약에 채택을 해주시면은 이제 증인 신청한 사람이 와가지고 증인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네. 증인 신문을 하죠 증인 신문. 네. 그런 과정인데 생각보다 형사소송 절차가 쉬운 듯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도대체 증인은 어떻게 부르고 도대체 증거 조사는 그럼 뭐고 증거가 증인인 건가? 막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좀 말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랑 좀 괴리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강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